그리고 얼마 전 내가 판도라에 대해 상세하게 알게 된 것에 대해 말해줄게. 어머니로부터 딸까지 3가지 의식이 이어지던 가문에 관한 이야기야. 이 가문에서는 딸은 어머니의 소유물이고 딸을 재료로 취급하여 의식을 행했대. 일반적으로 딸 2셋을 낳아 그중 하나를 재료로 선택하게 되고 선택된 딸에게는 2개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둘 중 하나는 어머니만이 아는 진짜 이름으로 평생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데 알려지는 경우도 생각하여 본래 그 글자가 가진 것과 완전히 다른 읽는 법을 붙이기 때문에 글자를 보게 되더라도 읽는 법은 모친만이 알고 있대. 모친과 딸 둘만이 있는 상황이라도 결코 숨겨진 이름으로 딸을 부르는 경우는 없대. 어머니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숨겨진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 숨겨진 이름을 붙인 날에는 반드시 화장대를 준비해 딸의 10살, 13살, 16살 생일 외에는 절대로 그 화장대를 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규칙도 있었대. 그리고 선택받은 딸은 재료로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교육을 받기 시작한대.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말이 교육이지. 듣기에 거북한 게 대부분이라 그중 간단히 한 가지만 말하자면 거미를 잘게 해체한 뒤 원래 형태로 다시 맞추도록 시킨대. 동물이나 벌레, 특히 고양이에 관한 것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었는데 이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이 가문에서는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은 아이를 낳을 때뿐이고 자신이 원하는 수의 딸을 낳게 되면 그 시점으로는 관계가 끝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문과 주술의 비밀에 대해 파헤치려는 남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어느 시점부터는 남자와 관계를 가질 때 주술을 사용해 귀신에 씌이도록 했대. 자신들이 죽인 고양이 등 동물들의 원념이 남자에게 씌어 그 씌인 것이 줄기를 뻗듯 관계를 가진 남자들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대. 이런 방식으로 가문의 비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이 때문에 고양이 등의 동물들을 교육에 자주 사용한 거래. 재료로서의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비정상적인 상식, 가치관, 기호 등 이상한 교육은 어머니와 딸 사이에 13년간이나 이어진대. 첫 번째 의식은 10살 때 어머니가 딸을 화장대로 데려가 손 발톱을 제공하도록 지시한대. 딸은 이때 처음으로 화장대의 존재를 알게 된대. 스스로 자신의 손발톱을 벗겨 어머니에게 넘겨주면 어머니는 화장대의 서랍 3개 중 맨 위쪽에 있는 서랍에 넘겨받은 손발톱과 딸의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를 함께 넣는데 그리고 그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머니는 하루 종일 화장대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낸대. 두 번째 의식은 13살 때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손발톱이 아닌 이빨을 제공하도록 지시한대. 스스로 자신의 이를 빼면 어머니는 그것을 넘겨받아 화장대의 2번째 서랍에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와 함께 넣는데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어머니는 화장대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낸대. 이 2개의 의식을 모두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16살까지 3년간은 전혀 교육을 하지 않는데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자유가 주어지는 시기래. 다른 의미로는 13살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뜻이었대. 이미 어머니가 원한 그대로 살아있는 인형이 되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극히 평범한 여자아이로서의 삶을 원하는 딸이 많았다고 해.
그리고 3년 뒤 딸이 16살이 되는 날에는 마지막 의식이 행해진대. 마지막 의식은 소름 끼치게도 화장대 앞에서 어머니가 딸의 머리카락을 먹는 것이었어. 대머리가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딸의 머리카락을 자른 뒤 화장대를 바라보며 정신없이 입에 쑤셔넣고 삼킨대. 딸은 말을 잃은 채 그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 딸의 머리카락을 전부 다 삼키고 나면 지금껏 숨겨왔던 딸의 진짜 이름을 부른대. 이때가 딸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 순간이래. 이것으로 의식은 완성되며 목적이 달성된대. 그렇게 어머니는 하루 종일 자신의 머리카락을 씹어대는 페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격리된다고 해.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페인이 되는 거지만 그들의 시점으로는 어머니는 빈 껍질이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래. 목적을 달성한 어머니의 혼은 지금까지 이 의식을 행해왔던 조상들이 살고 있는 신성한 낙원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손에 얻는 것이 목적이래. 남겨진 딸은 평범하게 자라던 어머니의 자매에 의해 길러진대. 딸을 한 명이 아닌 두세 명을 낳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게 된 딸은 머리 길이가 원래대로 돌아올 즈음 남자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는데, 그리고 자신이 받아왔던 교육을 딸에게 가르치고 어머니로서 완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여 어머니가 기다리는 장소로 가게 된다고 해. 하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악습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이 악습은 그리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고, 그 의문이 점점 커져 차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와 딸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이윽고 악습은 금지되었어. 단,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숨겨진 이름과 화장대에 관한 관습은 남겨지게 되었대. 숨겨진 이름은 어머니의 증거로서, 화장대는 축복의 선물로서 이어가도록 한 거래. 그렇게 주변 주민들과도 조금씩 교류하기 시작했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늘어났대. 어느덧 시간이 한참 지나 유이라는 여성이 결혼하게 되었어. 악습이 사라진 뒤라 지극히 평범하게 자란 여성이었지.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평범한 인생을 보내던 중 좋은 남자를 만나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 그녀는 그녀의 가문에 대해서 다소 들은 게 있어서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어. 결혼을 하고 몇 년 뒤에 딸을 낳았고 아이에게는 나나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그리고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숨겨진 이름을 붙여주었고 화장대도 자신과 같은 것으로 준비했어.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나나미의 10번째 생일날 이변이 벌어졌어. 그날은 유이가 부모님 집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는 남편과 나나미만 남아 있었어. 볼일을 모두 마친 유이는 밤이 되기 전 집으로 돌아갔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 손 발톱이 몇 개가 벗겨지고 이빨도 몇 개씩 뽑힌 상태로 나나미가 죽어 있는 거야. 집안을 돌아다녀 보니 잘 보관되어 있던 나나미의 비밀 이름이 적힌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벗겨진 손 발톱과 뽑힌 이빨은 나나미의 화장대 주변에 떨어져 있었어.
남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 유이는 본인이 집을 비운 사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딸을 끌어안은 채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유이의 울음소리에 이웃 주민분들이 바로 달려왔지만 유이는 계속해서 나나미만을 끌어안은 채 울고만 있었어.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던 주민분들은 유이의 부모님에게 이 일을 알리기로 하고 몇 명은 유이의 남편을 찾으러 나갔어. 그런데 하필 이때 유이 곁에 있어준 주민분은 한 명도 없었고 그날 밤 유이는 나나미 곁에서 자해를 하고 말았어. 유이의 부모님을 모셔온 주민분들은 나나미 곁에 죽어있는 유이의 모습을 보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점은 유이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본 순간까지도 침착함을 쭉 유지한 채 주민분들에게 본인들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그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대. 몇 시간이 지나고 두 부모님께서 나오셔서 그 두 사람은 본인들이 공양했다면서 남편은 찾지 않아도 된다고 이유를 알아냈다고 하시고는 주민분들에게는 그만 돌아가라고 했어. 며칠 동안 남편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 앞에서 죽어있는 시신이 발견되었어. 무슨 일인가 싶어 주민들은 유이의 부모님께 물어보니 지금부터 저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저렇게 죽게 된다면서 일이 이렇게 된 건 매우 안타깝지만 저들이 조용히 잠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면서 출입을 금하셨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을 위해 유이 집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어.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유이의 부모님의 당부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도 출입하려는 사람은 없었어. 그렇게 그 집은 두 사람의 공양을 위한 장소로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노후와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부술 수밖에 없었을 때 주민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 그곳에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 보았던 화장대와 머리카락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 집에 2층이 없었기 때문에 현관을 열자 바로 눈앞에 그것들이 놓여 있었대. 유이의 부모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는 머리카락도 있었대. 이것들이 저주의 매개라 생각한 주민들은 최대한 조심하며 새로 지은 빈집으로 그 매개체들을 옮겼어. 이때 실수로 서랍 내용물을 본 주민분들이 계셨다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정확히 밝혀진 이유는 없는데 아마 공양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추측만 있어. 빈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지어졌고 현관이 없는 이유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기 때문이었지. 창문과 유리문은 햇볕과 통풍 등 공양하는 마음에서 만들었대. 화장대와 머리카락은 유이와 나나미의 것이고 종이에 적혀있던 단어는 비밀 이름이야. 빈집이 세워진 이후 다행히 그 안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위에서 말한 대로 이미 매개체를 빈집으로 옮길 당시 서랍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주민들은 없었어. 하지만 그 내용물이 뭔지 모르는 우리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과하게 주의를 주는 식으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었어.
그런데 꼭 이런 주의를 받으면 해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한번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 나와 함께 빈집에 갔었던 하루키 가족에 대해 잠깐 언급했던 거 기억나? 하루키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우리 마을 출신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른 현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내용 말이야.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어. 어릴 적 하루키의 어머니와 류의 부모님, 그리고 켄지라는 친구분과 이렇게 4명이서 그 빈집에 간 적이 있었대. 우리와는 다르게 나지안이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사다리를 챙겨가서 2층 창문을 통해 들어가셨대. 창문을 열고 들어간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기대와 달리 아무것도 없자 실망하면서 옆방으로 들어갔대. 그런데 그 방에는 경대와 머리카락이 있었고 그것을 본 모두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어. 하지만 하루키의 어머니께서는 담이 크셨던 건지 무서워하는 셋을 뒤로하고 경대로 다가가 서랍을 열어보려고 했어. 다행히 나머지 3분이 필사적으로 말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게 되었지. 서둘러 방을 나와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갔는데 웬 1층의 복도 끝에 있는 경대와 머리카락을 보고는 다시 한번 공포에 질리셨대. 이 시점에서 모두 의욕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하루키의 어머니께서 첫 번째 서랍을 열어 자후라고 적힌 종이를 꺼내 들으셨대. 이건 아니다 싶었던 나머지 셋은 하루키의 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종이를 뺏으려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털썩 머리카락이 봉에서 떨어진 거야. 하루키의 어머니께서도 그 머리카락만은 도저히 만질 용기가 나지 않아 그렇게 내선 머리카락을 바닥에 내버려둔 채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머리카락을 2, 3일 정도 그대로 뒀지만 아무래도 부모님께 들킬 것이 걱정이 되었는지 하루키의 어머니와 켄지 이렇게 두 분이서 원래대로 되돌려도 오러 가기로 했대. 그날도 밤중에 집을 빠져나와 빈집 앞에서 만난 뒤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 계단을 타고 내려가 경태 앞에 도착했어. 집에서 챙겨온 젓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겨우 봉 위에 얹어 놓았대. 그런데 빨리 돌아가자는 켄지를 하루키의 어머니는 놀려줄 마음으로 두 번째 서랍을 열었대. 두 번째 서랍에는 자후라고 적힌 종이와 몇 개의 이빨이 들어있었대. 엄청난 공포심에 켄지라는 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는데 이런 반응이 재밌어진 하루키의 어머니께서 켄지 씨한테만 보일 각도로 세 번째 서랍을 열었대. 켄지 씨가 서랍 안을 본 건 불과 몇 초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데 세 번째 서랍 안을 본 켄지 씨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아무런 반응이 없자 서랍 안의 내용물이 궁금해진 하루키의 어머니께서 서랍 안을 보려는 순간 쿵, 켄지 씨가 서랍 문을 강하게 닫았어. 하루키의 어머니는 장난으로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켄지 씨가 미동도 하지 않자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고 갑자기 무서워져 혼자 집으로 도망쳐 버리셨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어머니께 빈집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의 얼굴빛이 바뀌시더니 켄지 씨의 부모님께 바로 연락을 드려 다 같이 그 빈집으로 가셨대. 빈집 밖에서 몇십 분 정도 기다리던 하루키의 어머니는 부모님에게 안긴 채 돌아온 켄지 씨를 잠깐 보았대.
뭔가를 입에 물고 있는 것 같았고 입 주변에는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보였다고 해. 그 뒤로는 료의 부모님께서도 연락을 받고 찾아와 부모님들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 켄지 씨의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원망의 눈빛으로 하루키의 어머니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대. 그 뒤, 세 사람은 그 빈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켄지 씨가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하루키의 어머니를 보다 못한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 있는 친척 집에 맡기게 되었고, 하루키의 어머니께서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온 것은 켄지 씨에 대한 업보라고 해. 마지막으로 경대 안에 들어있던 것들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빈집의 1층에는 유의 경대가, 2층에는 딸 나나미의 경대가 있었대. 유의 숨겨진 이름이 자우이고 나나미의 숨겨진 이름이 금우.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는 세 번째 서랍에 들어있었던 것인데, 세 번째 서랍에 들어있었던 것은 바로 손목이었어. 유이의 경대에는 유이의 오른손과 나나미의 왼손, 나나미의 경대에는 나나미의 오른손과 유이의 왼손이 손가락을 깍지 낀 상태로 잡고 있는 모습으로 들어있었대. 그것을 본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계속 씹어대는 듯 기행을 계속하게 된 것인데, 그곳 주민들 추측으로는 숨겨진 이름과 손목을 함께 봤던 것이 기행을 불러일으킨 거라고 해. 그리고 세 번째 서랍 안쪽에는 숨겨진 이름을 읽는 방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대. 빈집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있어. 다행인 건 현재 그곳에 사는 아이들에게 빈집의 존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대.